머스크가 한국에서 사업했으면 전과 10범일 겁니다. 도전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주고 도전하다 실수할 수도 있다. 그거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사회가 좀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에서 좀 진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기초과학의 수학, 물리를 기초에서 배우고 그래야 이공계가 육성되는지, 그걸 안 배우고 대학에 와서 인재를 기대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저는 정말 국가적 재앙이에요. 굉장히 우려스럽죠. 의대로 일단은 우수한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이공계 문제도 문제지만 전체적인 국가의 미래를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스럽고 사회 현상이 또 저는 굉장히 우려가 돼요. 이게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거. 제일 하고 싶은 직업이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이. 제일 되고 싶은 게 아빠가 재벌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뭘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 진취적 성향이 없어지는 거, 이게 저는 전체적으로 이공계에 떠나서 의대를 지원하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탓할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사회가 의대로 갔을 때 기대되는 평균적인 장래가 다른 데보다 좋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나쁘다고 볼 건 아닌데, 공학이라는 거는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 같은 제조업이 중심이 될 때는 일단 많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지금같이 굉장히 첨단 기술만 남는,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첨단 기술만 남는 데는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그때 이게 빠져나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우리나라 장래가 참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IMF 때 공대를 나오면 지방 공장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해고되더라. 이 경험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대를 기피하기 시작한 거죠. 부모님들 세대부터. 네, 그걸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국립대학의 교수였는데, 내가 있던 대학의 전작가가 농과대학보다 커트라인이 낮았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요. 내가 가서 여학생하고 미팅을 했는데 공대 다닌다고 해서 차였대요. 그러니까 그때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IMF 이전에 이공계는 어땠나요? 예를 들면 80년대에는 물리학과가,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학력고사 1등 하면 서울대 물리학과 가고, 저는 이제 전자공학과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전자공학과 커트라인이 의대보다 높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죠. 몇 년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대가 삼성반도체니 이걸 만든 거예요. 지금도 어디 가서 보면, 회사에 가서 일하고 이런 중역들 보면 아직도 80년대 학번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90년, 2000년으로 가면서 전체적인 이공계의 퀄리티가 한 단계 낮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만만해 보이는 대만한테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엔지니어들 보면 저희가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었지만, 우리가 학회 같은 데 가나 일본 회사 가서 보면 아유, 왜 저런 애들이 어떻게 탑 엔지니어라고 해? 우리가 우습게 알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 그 굴지 회사를 대만 엔지니어나 중국 애들이 보면 아니 뭐 저런 애들이 여기서 탑 회사라고 해? 이러지 않을까. 우리가 그만큼 에이스들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좀 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IT 스타를 키우지 못할까요? 창업 문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혁신을 삼성,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런 대기업한테 혁신을 기대하거든요. 근데 대기업은 혁신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혁신을 이미 큰 구글 옛날부터 AT&T, 시스코, 퀄컴 이런 데 혁신을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는 이미 혁신이 된 거고, 새로운 혁신하는 이 스타트업이 나와서 또 이렇게 판을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이 이끌어가던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나오면서 완전히 인텔은 밀려버리고 엔비디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삼성 이후에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혁신 생태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대를 나왔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전망을 가지고 선택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시스템이 있고요. 대학 이후에 이제 대학원 과정이 있는데요. 저는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이 사회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인공지능을 잘하기 위해서 조기 컴퓨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젠승왕이 어디 나가서 얘기한 게 있어요. 더 이상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사람은 바보다. 자기가 대학을 선택한다면 컴퓨터 공학은 더 이상 선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컴퓨터 코딩은 다 AI가 할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AI를 이끌어가는 인재는 뭐가 필요하냐? 제일 중요한 기초과학입니다. 인공지능은요, 사실 인공지능 연구자가 보면요, 수학지능이에요. 다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막 뜨고 있는 양자 컴퓨팅도요, 수학 컴퓨팅이에요. 다 수학으로 모델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기초를 배우지 않고 그걸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그 체력이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걱정되는 게 뭐 수학 2나 미적분을 배우지 않고 대학에 왔다. 서울대 공대 간 애들, 우리 연대 오는 애들 중에 미적분 안 배우고 공대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재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수학을 다 균등하게 배우는 게 평준화 교육이 아니고 정말 이공계 스타로 가는, 우리가 아이돌 스타를 키우듯이 여기로 가는 친구들은 수학부터 기초로 해서 과학의 기초 이런 거를 충실하게 배운 다음에 대학에 와서 또 그 분야에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을 가야지 이게 발전하죠. 그거 없이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과학의 기초라면은 수학, 물리죠. 수학, 물리. 수학의 과거 물리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저도 제가 계약학과, 모 기업의 계약학과를 지금 그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데요. 저는 계약학과는 어떻게 보면 실업고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옛날에 인문고가 있고 실업고가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먼저 빨리 기술을 배워서 산업에 나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 데는 좋지만 전체적인 장기적으로 아주 큰 과학자나 큰 공학자를 키우는 데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기다려주고 기초부터 다져가는 그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뿌리가 있어야지만 이게 되고요.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대만 이런 데 계약학과 시스템이 되나요? TSMC가 계약학과 하나요? 미국의 구글 계약학과 보셨어요? 일반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데려다가 쓰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학과들,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 이런 전통적인 학과와 융합을 할 수 있는 융합공학이나 이런 파트로 정통적인 학문을 꾸준히 키워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수학이나 이런 걸 기초를 제대로 배운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기초부터 쭉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단순히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창업을 하고 싶으면 그런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인큐베이팅 하는 시스템이 여기에 학교 안에 존재해서 창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파트로 가고, 나는 연구를 해서 연구자가 되겠다. 그러면 연구자로 갈 수 있는 이런 파트로 가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면 스스로 나눠질 거거든요. 그러면 연구자로 돼서 대학에 교수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 가서 연구자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창업을 해서 새로운 학교에서부터 낸 아이디어로 창업을 성공해서 이제 혁신 창업을 할 수 있고. 일단 좀 나쁜 사례를 얘기하면요, 우리 같으면 내가 대기업을 다니면서 발명을 하고 특허를 썼어요. 근데 이 특허 가지고 회사가 굉장히 이게 어떤 기간 기술이 돼서 그거로 많은 수익을 얻었어요. 예를 들면 그거 가지고 1조를 벌었어요, 회사가. 그러면 이 발명했던 사람은 월급뿐만이 아니고 1조를 벌게 해준 거에 대해 최소한 100억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안 줘요. 발명했다고 처음에 해외 출연할 때 100만 원 주고, 성공했다고 1000만 원 주면 끝입니다. 1000만 원 받았다고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니찌야라는 회사 사례가 있어요. 니찌야에서 그 블루레이저라는 거 발명했던 일본 사람이, 우리랑 일본이 그 제도가 비슷하거든요. 이 사람이 미국 대학에서 스카우트해서 미국 대학에 가서 일본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1000억이 넘는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에서는 그게 되는 거죠. 자기가 대기업 직원이지만 내가 발명한 기술이 그렇게 상용화돼서 성공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우리는 그게 없어요. 보상이 아니고 소송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회사를 대해서 보상해달라 그러면 그 소송 걸려있는 소송이 아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회사가 정말 치사하게 안 해줍니다. 비열하게 해줘요. 그럼 누가 그걸 보고 대기업에서 혁신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걸 보고 이공계 가서 혁신을 하고 싶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씨 미국 회사 가야지. 미국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미국 회사로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유능한 애들이 가는. 그런 걸 바로 같이 일했던 사람이 겪는 걸 보고서 내가 여기 뼈를 묻고 충성하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런 걸 정말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해줘야 된다. 10%는 못 주더라도 1%라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으면 정말 창업 국가라는 책, 이스라엘 전체가 창업 국가고요. 거기는 창업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군대 가서 창업을 배워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요. 군대 가서 거기서 창업팀을 짜서 나가서 창업을 해요. 국민 전체가 징집. 네, 국민 전체가 가서 있는 동안에 창업팀을 해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지금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아이디어들이 다 이스라엘 거고요. 우리 경우에도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창업을 장려하고 발명을 보상해주고, 그래서 대만처럼 벤처기업을 하기 좋고 중소기업을 만들기 좋은 환경이 돼서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저는. 우리나라가 정부는 계속 규제를 혁파한다고 그러는데요. 규제를 혁파한다는 말 자체가 혁파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기술이 나오면은 새롭기 때문에 규제를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타다잖아요. 그 우버 같은 시스템 우리 못하게 하잖아요. 타다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 놓고 자율주행을 만들어라? 자율주행 만들어서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해요. 모든 게 다 규제. 우리나라는 그 창업 새로운 아이디어 냈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시장에 내놓는 게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머스크가 한국에서 사업했으면 전과 10범일 겁니다. 사고 날 때마다 감옥에 갔을 거예요. 창업이라는 거는 위험을 도전하는 거고요. 당연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말 사회에 어떤 커다란 위협이 되지 않도록 그걸 걸러서 해주는 게이지, 이걸 전체로 통으로 묶어버리는 거는 정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는 바로 규제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이죠. 공무원들의 생각은 규제를 해야만 자기의 존재가 된다고. 모든 법에는 다 규제하는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회 안정성을 위해서 규제가 필요해요.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는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몸에 위해서 몸을 다 죽이는 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도전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주고, 도전하다 실수할 수도 있다. 그거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사회가 좀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수학지능이에요. 소프트웨어 코딩을 했지만 인공지능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뭘 내잖아요. 이게 다 수학이에요. 전부 다 수학입니다. 논문을 읽어보면 다 수학이에요. 컴퓨터로 코딩한다 뿐이죠. 인공지능을 잘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돼요. 인공지능의 천재들은요, 굉장한 수학의 천재들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경시하게 되면요, 대학에서 아무리 인재를 키우려고 해도 안 돼요. 미분적분도 안 배우고 대학에 이공계에 와가지고 미분적분을 알아야, 그 미분방정식을 알아야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런 인재들이 다 의대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으니. 그렇죠. 그리고 의대로 빠져나가는 것도 걱정이고, 기업에 있는 사람들 해외로 나가는 걱정이고,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안 가르치는 것도 걱정인 거죠. 수학을 안 배우고 대학에 온다는 게 더 걱정인 거죠. 세 가지가 다 이공계 인재에 오는 거에서는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수학이 미분적분이 빠지죠. 공통과목. 그거는 저는 정말 국가적 재앙이에요. 그건 정말 엄청난 재앙이 될 겁니다. 차라리 영어를 가르치지 말라고. 영어는 안 가르쳐도 배워요, 애들이. 수학을 안 가르치면 안 배웁니다. 영어 안 가르쳐도요, 지가 영화 보고 뭐 하려고 다 배워요. 근데 수학은 책상에 앉아서, 그리고 아직도 인간이 컴퓨터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수학이에요. 인문학은 금방 따라잡힙니다. 소설 이런 거 GPT한테 쓰라 그러면 30분이면 쓰지만, 수학은 아직까지도 인간의 영역이 남아있거든요. 언론에서 좀 진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왜 기초과학의 수학 물리를 기초에서 배우고 그래야 이공계가 육성되는지, 그걸 안 배우고 대학에 와서 인재를 기대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하다는 거죠.